자, 2026년 6월 모의평가 공통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하고 14번, 15번 그리고 21번, 22번 이렇게 다섯 문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항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하고 gx의 대소관계는 다음과 같고 f1은 g1 플러스 1이라고 했고요. 양수 t에 대하여 두 곡선 y 콜 fx 그리고 gx가 있습니다. 이 친구와 x는 0, x는 t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t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결국에 차함수를 이용하는 것이니까는 hx라고 새롭게 함수를 정의합시다. fx-gx를 hx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f1은 g1 플러스 1이니까 g1을 이항시키면 f1 빼기 g1이 얼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h1이 얼마더라? 1이더라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f와 g의 차에서 x는 얼마부터 0부터 t까지 돌아가자 얘들아. 이 아이를 정적분하면은 얘를 무슨 t로 정의한대요? st로 정의한대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적분 우리가 성질을 잘 알고 있는데 미분과의 관계를 배웠단 말이야. 그치?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으면 S0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고, 두 번째는 S 프라임 T는 그렇지, 속함수 여기 피적분함수가 그대로 뿅 하면 뿅 하고 나오면서 HT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 S 프라임 T가 마침 주어져 있습니다.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 그럼 HT가 결국에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HT가 다음과 같은 2차 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고, 우리들은 H1이 얼마인 거 알고 있습니까?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정호 판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1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고, 네가 1이라고 했죠, 조건에서.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어집니다. 근데 기억 선택지에서 A는 1이라고 했으니까는 기억 선택지는 거짓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 선택지 S3은 6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S3이니까는 이 친구를 한번 적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ST는 3분의 1 t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t제곱, 자, 다 같이 2를 적분한 거니까는 그렇지 2t가 되어질 것이고, 맞아요. 다음 적분상수 c를 적고 싶은데 할 필요 없지. 왜냐면은 s제로는 얼마라고 했으니까는 0이라고 했으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t 자리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 보래? 3을 집어넣어 보래. 그러면 3을 집어넣으면 3 하나 약분돼서 9 마이너스 9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9가 두 개 사라지면서 얘는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선택지는 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디귿 선택지 보겠습니다. y콜 fx와 y콜 gx가 있는데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2,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얘들아 보시면은 분명히 0부터 시작해서 t가 있는데 t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2까지는 다시 한번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x는 2까지는 적분을 그냥 해도 무방해.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면은 S2를 말한다면 시작 0부터 2까지 FT 죄송합니다. HT죠. HT DT X로 해줄까? HX DX가 되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2가 될 때가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2는 어디 쪽에 있으니까는 왼쪽에 있으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대쪽으로 이제 우린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지. 왜? 아래 끝과 위 끝이 반대가 되면은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해 버리면 얘들아 0까지 정적분해 버린 순간에 뭐가 튀어나온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이 출제자 의도는. 이까지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랬을 때에 요 친구를 뭐 하는 거니까 얘들아? hx dx 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와 뭐 하더라? 같다라는 것을 묻는 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어디에다가 여기 있죠? 여기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이제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 되겠죠, 얘들아? 이 넓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인 거 확인해야 되겠지. 그러면 3분의 요거 계산 좀 도와줄까요? 8이니까 3분의 12 돼서 얼마? 3분의 얼마인데 8 24 32가 되나? 네,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친구 하나 하고 SE는 자, SE 다 같이 해볼게요. 2를 딱 집어넣으면은 3분의 8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돼서 3분의 8이 됩니다. 자, 이 두 넓이를 더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3분의 40이 되어지는데, 그럼 S4가 과연 3분의 40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4를 딱 집어 넣어볼까요? 시작. 3분의 얼마에다가 64 마이너스 16 플러스 8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8이 된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4가 돼가지고 누가 되더라? 3분의 40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디귿 선택지도 뭐가 됩니까? 참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니은 디귿 선택지에서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자, 1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가 있고요. B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 정의역을 0 이상 2 이하로 설정을 했고, X에 대한 방정식 코사인 B 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친구에다가 곱하기 A 배한 코사인 B 파이 X 플러스 되어 있고, 이번에는 2분의 A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고 니가 0이래. 자, 최근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알고 계십시다. 요 친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y 이퀄 코사인 b 파이 x라고 하는 요 삼각함수 하나 주어지고, 그치? 무조건 공통부분 나올 거라고. 여기 똑같이 이 네모를 쳐야 되겠지. 아, 그러면은 나는 여기일 때는 몇 분의 몇 하고 y는 2분의 1이라는 교점 하나 하고, 그죠? 여기서는요, y는 마이너스 시작 2a분의 a 플러스 2. 자, 이 두 친구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 되어 있다? 15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5개. 아, 그러면은 15개니까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홀수계라는 것에 조금 주목하셔야 되겠죠. 홀수계. 그지? 홀수계. 왜냐면 여러분들 사인 함수인지 또는 사인 함수든지 코사인 함수든지 간에 상수 함수를 그으면은 짝수계 나올 때가 있고 홀수계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코사인 b 파이 x를 일단은 한 사이클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 사이클만 그려봅시다. 그럼 얘는 원래는 2파이였는데 x의 개수인 b파이로 나누면은 b분의 2가 결국에는 하나의 사이클 안에 이제 들어가 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몇 분의 몇 그어보자. 2분의 1 그어보자. 그럼 벌써 몇 개 만나게 됩니까? 2개 만나게 되겠죠. 일단 2개. 그러면 2a분의 a 플러스 2 요까지는 무조건 양수라고 돌아가자 얘들아.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조건 요 안에 있겠죠. 안에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2개 만났을 때와 1개 만났을 때 우리는 빵개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별로 다루지 않겠지. 왜냐면 벌써 2개 사이클 곱하기 배수하면 홀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2개 만난다는 가정을 해버린 순간에 4개가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15개는 만날 수가 없다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한 사이클이 몇 개 만나야 되겠어? 시작? 3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주기에서. 그럼 3개 곱하기 5개가 15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들은 2a분의 a 플러스 2는 얼마이고 얘들아? 1이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2라고 딱 바로 나오고, 그 다음 요 사이클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얘들아? 5개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b분의 2 곱하기 5를 한 순간에 얘가 얼마로 끝나야 된다? 2로 끝나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b는 다 같이 얼마가 됩니까? 5가 되어진다가 됩니다. 여기서 혹시나 조금 어려우신 분들 있을 수 있어가지고 요건 좀 정리하고 갈게요. b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풀인데, b가 자연수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b가 자연수로 되어 있는데 b에다가 1, 2, 3 이걸 숫자를 대입해 보시면은 1 대입하면은 0부터 2니까 딱 하나만 들어오거든요. 2를 넣는 순간에 2를 둘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2를 둘로 나눈다는 것은 요게 2개 들어온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b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자연수 개수만큼 얘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말해서 주기성을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갈까요?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 fx가, 상수항이 0이란 것은 f0은 0이고, 그죠? 그럼 fx는 잘은 모르겠지만 ax로 묶인다는 소리를 할 수 있겠고, 다음 2차 함수니까는 뭐 이런 식이 되어지겠지 얘들아, 그지? 1차식 곱하기 2차식 이런 식의 일단 형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시고 문제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 문제는 원점을 지난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지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최고차 한계수 일단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A로 잡은 겁니다. 조건 가부터 해석합시다. 조건 가 인테그랄 P부터 P 플러스 3까지, 그러면 너비가 3칸짜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절대값 fx를 정적분한 겁니다. 얘는 그럼 x축보다 아래쪽에 있든 위쪽에 있든 모든 넓이들의 합을 의미를 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 인테그랄 P부터 P 플러스 3까지 fx 다 같이 정적분을 한 후에 양수로 만드는 것이니까는 얘들은 넓이들을 차를 다 구한다는 소리겠죠. 엄밀히 말하면 자, 케이스를 쌤이 딱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게. x축을 통과한 임의의 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적절하게 P라고 잡고 여기를 P 플러스 3이라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 부분을 넓이를 A라 하고 위쪽 부분을 넓이를 B라 합시다. 우리끼리 약속이야. 이 문제 풀 때 약속이에요. x축보다 아래쪽 부분의 넓이를 A라 잡았습니다. 넓이라고 했습니다. 위쪽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잡았다? B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좌변의 의미는 무엇이 되냐면 A 플러스 B가 되는 거라고, 두 넓이의 합을 의미하는 게 되겠고, 우변의 의미는 뭐냐면은 정적분을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X축보다 아래쪽 부분을 정적분하면 넓이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으므로 마이너스 A를 한 후 더하기 B를 한 다음 절대값을 씌워라 라는 게 되겠죠. 그럼 이게 뭐가 단 거니 얘들아? 다르다라고 이 출제자는 말했던 것이고, 그 범위가 P가 0과 어디 사이라고 되어 있다 얘들아?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0부터 3 사이라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0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올 때까지는 얘가 같다라는 거겠죠.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석한다 얘들아? 이 가족권을 P가 0 이하일 때는 돌아가자 얘들아. A 플러스 B 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B하고 뭐 하더라 얘들아? 같다라는 게 되겠고, 다음 P가 3 이상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 OR이 되겠죠. 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그러면 만약에 자 A가 살아있고 B가 살아있어. A, B가 둘 다 하나의 상수라고 하자. 넓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입니다. 혹시나 이거 가지고도 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두겠습니다. A, B가 둘 다 양수인데 둘 다 살아있다 가정하라고. 살아있다고. 등호까지 그냥 붙여줄까 그냥. 살아있다고 생각하자고. 살아있으면 만약 5고 7이야. 5, 7이면 12가 되겠지. 마오 7 되면 2가 되겠지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 3, 3이야. 6이 되겠고 0이 되겠지. 쌤이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둘 다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고. 돌아가요 얘들아. 그러면 얘가 같으려면 무조건 A가 0이 아니고 B가 뭐이든지 얘들아 0이든지, 또는 A가 뭐이고 얘들아 0이고 B가 뭐이든지 얘들아 0이 아니든지. 둘 다 0일 수도 있겠죠. 근데 둘 다 0일 것은 상수함수 0밖에 없으니까 그건 좀 제외하겠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 무슨 뜻이 얘들아? 아싸리 fx는 요 구간 3칸짜리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 3칸짜리 안에서 돌아가죠 얘들아. 아싸리 어디 있거나 얘들아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또는 x축보다 아싸리 뭐 해야 된다 얘들아? 위쪽에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얘들아. 이 말밖에 안 된다고. A가 0이 아니란 소리는 아까 전에 언급했겠지만은
x축보다 아래쪽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x축보다 아랫부분의 넓이는 존재하면서 x축보다 윗부분 넓이는 없으래. 그런 케이스라고. 얘는 반대가 되겠죠. 그랬을 때에는 뭐가 성립하는 거야 얘들아? 등호가 성립하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렇다는 즉 P가 0과 3 사이에서 요 정적분 성립 안 한다는 것은 그렇지. A와 B 둘 다 살아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네. A와 B가 둘 다 살아있다는 것은 X축을 지나는 점이라고. 통과하는 점이라고. 그걸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거든요. 지금 색깔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0 이게 지금 P야 얘들아. 이렇게 잡아줄까? 자, 분필이 있는 점이 P야. 여기 분필이 있는 점이 P야.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간다. 알겠지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쭉 오면서 여기까지는 뭐하다고? 괜찮다고. 알겠지? 괜찮다고. 부호 변화 없다고 얘들아. X축 안 지난다고. 안 통과한다고. 알아들었지?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도 괜찮다고. 왜? P가 얼마부터 안 된대? 0부터 안 된다고. 그러니까 P가 0이란 뜻은 0부터 3이라고.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겠지. 거기까지는 허용한데 0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 살짝 더 아주 살짝 더 오른쪽 살짝 갔다고 얘들아. 그 순간부터 삐삐삐삐 거려서 아래쪽 부분과 위쪽 부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되는 거라고. 아 그렇구나. 그럼 누구인데 얘들아? 뭔가 3이 통과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지. 그 다음 여기서 삐삐삐 그래 계속 위아래 있는데 3일 때부터 시작해서는 이제부터 평온해져. 이제 평온해진다는 뜻은 3만 통과한다는 거겠지. 나머지는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그럼 우리들은 F0은 A시당초 뭐라고 잡았었지 얘들아? 0이라고. 그럼 0에서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겠지. 그러면은 접하겠지. 그럼 가능한 것은 이렇게 되거나 밖에 없다라는 거죠. 벌써 그래프 개형까지 익혀져야 되고 fx를 나는 지금부터 수식을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겠죠. 0에서 뭐 해야 되고 접해야 되고 3에서 뭐 해야 되니까는 통과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가 가조건을 통해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 정확하게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조건 나를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됐자 얘들아? 오케이. 이번엔 적절한 무슨 이동이 돼 있지 문제를 보시면은 평행 이동이 돼 있으면 맞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대놓고 이제는 이 출제자분은 가조건 좀 어렵지 하지만 나조건에서 힌트를 줄게 했어. 사실 나조건부터 먼저 조금은 힌트가 와. 왜냐면 아래 거 위 것이 뭐라 돼 있지 시작? 0부터 어디까지가 돼 있어? 그렇지. 여기서 힌트 줘버린 거지. 그런 상황에서 fx 플러스 얼마가 되죠? q 맞아요? 야, 이 절대가 몇 개 있죠? 여기가 좌변이 되고 0부터 3까지 fx 플러스 q 있고 여기는 이제 바깥에 정적분 있고 이게 같지 않은 시점에 모든 q의 범위는 이번엔 0과 어디 사려 돼 있어 얘들아? 1이라 돼 있다고. 그럼 q의 역할은 뭐예요 얘들아? 위아래 평행 이동이거든요.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일단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때 양수일 때는 0에서 접하고 1에서 통과한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될 것이고 이번 a가 음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a가 음수로 해볼게요. 3이죠.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네 0이고 다음 여기를 3일 합시다. 그러면은 0에서 접하고 3이 통과한 이런 그래프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Q에 의해서 준비됐나요? 어렵지 않죠? 네 갑시다. 이거 빼기가 플러스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아주 작게 내려오면 되겠지. 이건 등호가 성립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0이라고 먼저 생각해 보는 거지. Q가 얼마일 때? 0일 때 무조건 성립을 해야 돼. 그쵸? 그럼 이거까지는 Q가 0일 때 성립해. 맞지? 등호니까는. 이거 될 것 같아. 이제 둘 다 돼. 그럼 이제 우리가 Q가 마이너스 0.00001 정도 생각해 볼까? 아주 살짝 이렇게 되겠다. 그럼 아까도 분명히 말했지만은 여기 절대값 있는 거랑 밖에 절대값 있는 게 같다라는 것은 다시 아까 정확히 설명했다. X축보다 아래쪽 부분의 넓이만 존재하든지 X축보다 윗부분만 존재하든지 교차하는 지점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근데 마이너스 0.001이란 것은 얘를 아주 살짝 내리겠지. 살짝 내리면은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될 거예요. 살짝 내리면은. 그러면 0부터 3까지니까는 우리는 무슨 생각할 수 있겠어 얘들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X축과 싹 다 어디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살짝 내린 순간에 삐비비비 벌써 탈락이죠. 왜냐하면 0부터 3까지 해버리면은 아래쪽 부분, 위쪽 부분, 아래쪽 부분 둘 다 동시에 하면은 등호가 성립 안 된다고. 우리는 분명히 Q가 마이너스 0.00001일 때는 성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등호가 돼야 된다고. 같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무슨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까? 얘가 탈락이다. 정확하게 A가 무슨 수다 얘들아? 양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쪽은 이제 이해가 됐어. 음수 탈락. 그럼 이제 올라가는 쪽이 Q에다가 누구를 대입한 순간에 1을 대입한 순간에는 등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럼 1 얘가 이제 올라가는 게 된다고. 맞지 얘들아? 조금 올라가면서부터 삐비비비 거리겠죠. 왜? 시작 윗부분하고 아랫부분과 윗부분 동시에 존재하네. 근데 그러면 올라가다가 딱 얼마일 때 얘들아? 그렇지. 1일 때 있지 않습니까? 1일 때부터는 무조건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되겠어? 시작 윗부분만 존재한다는 거지. 0과 3 사이에서는. 그렇다는 즉슨 극소가 얼마다? 시작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극소가 올라가는 지점이 딱 여기 오는 순간에 끝이 나는 거니까는. 그렇구나. 0부터 3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드리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 3이고 여기 얼마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는 조금씩 올리다가 보면은 1일 때 결국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렇구나. 그래서 극소가 얼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4A 얼마 하면 됩니까 얘들아? 1에서 절대값 1 하면 되겠지. 따라서 A는 몇 분의 몇이 된다? 4분의 1 되어지겠죠. 그래서 fx는 4분의 1 x제곱 x 마이너스 3이 되어지고, 자 얼마 구하는 거죠? f 6을 구하는 겁니까? f 6 하면은 36이 되는 거니까 9가 되고 3이 되어서 얼마 되죠? 27 이렇게 해가지고 15번 문제 해설했습니다. 15번 문제는 근데 많은 학생들은 아마 기출에서 워낙 이제 0하고 3이 많이 나왔고 또 나 조건에서 0, 3이 주어졌기 때문에 위험해. 주어졌기 때문에 많이들 그냥 그렇게 했지 않을까? 쌤은 그렇게 유출을 해봅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안 상태에서 하면 좀 쉬웠죠? 자 21번 가겠습니다. 공통문항 21번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미적분 30번까지 다 푼 학생들이 있다면 뭐 22번 노가다였고 맞죠? 하지만 21번이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물론 뭐 잘하는 친구들한테 쉬웠겠죠? 한번 가봅시다. 21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F알파는 F'T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를 만족시키는 실수 알파의 최대값을, 자 이게 알파의 최대값을 GT라고 했습니다. 이때 GT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GT가 T는 3에서 만이라 되어 있다. 만 불연속이고, 다음 G3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1이고 이때 F 얼마 구하래요? 2를 구하는 문제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 되게 깔끔하게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도통 안 돼. 왜냐면 갑자기 알파 T가 나오고 T 나오니까는 이게 어지러워요. 왜냐면은 변수가 마치 두 개처럼 보여. 그죠?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실수 T에 대해서 T도 움직이고 알파도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럼 이 문제를 좀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던 또는 유추할 수 있는 간단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겠죠. 선생님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는 F'T를 써먹어야 되니까는 미정계수부터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ABC 써도 될 것 같아가지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이때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하자. 다음 첫째 줄에는 이렇게 쓰고, 다음 F알파라는 친구는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것이니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 플러스 4라고 하는 t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f 알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f 알파가 있는데 얘들아 f 알파가 있는데 얘는 또 t에 관한 거예요. 무슨 말 도통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 생각은 출제자분께서 난이도를 높이려고 했었어요. 다시 말할게. 만약에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고 또 역함수 미분법 문제들을 많이 풀었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익숙한 문제로 해석됩니다. 과거 기출 엄청 옛날 거의 한 10년 더 된 10년까지 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 3차 함수 이렇게 주어지고요. y는 t를 그은 다음에 만나는 교점 3개 중에 제일 작은 점을 ft, 제일 큰 점 x좌표를 gt라 해가지고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 뭐 또 마찬가지로 만난 교점 중 x좌표 중 작은 건 ft 뭐 큰 거를 뭐 이런 굉장히 자주 나왔거든요. 또는 어떤 선생님들은 부분적 함수라고도 부르시고 뭐 정의역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1대1 대응 되니까 뭐 이런 문제 많았거든. 예, 그런 문제 많이 푼 미정러들한테는 이 문제 좀 쉬웠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그래도 이해는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알파로 해석하면은 알파가 뭐지 계속 어렵다고요. 그러면 그냥 임의의 3차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그냥 임의의 3차 함수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냥 증가하는 이런 3차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얘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의 상수 함수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선생님 얘를 임의로 그냥 CT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CT, 컨스턴트. 알겠죠? CT를 잡아볼게. 그럼 이런 CT가 T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물론 얘 2차 함수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아무튼 간에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이 계속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이런 증가 함수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불연속이 발생할 수가 없죠. 왜냐 만난 교점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그것에 대한 정의역들은 무조건 이렇게 돼서 왔다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걸로밖에 안 될 거니까는. 그래서 이 아이는 1대1 대응되는 3차 함수는 안 되겠다. 그럼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극값을 갖는 3차 함수여야 할 텐데 그럼 우리들은 일단은 이 친구 t가 뭐 큰 수를 넣으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울 거니까는 다음과 같은 상수함수 이렇게 CT를 한번 말해봅시다. 이 CT가 적절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올라가겠지. 왜냐하면 얘는 2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니까 이 2차 함수 값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꼭지점일 때 최대값 찍고 다시 내려가겠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t 값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만난 교점 한 개니까는 이 값들이 결국에는 누가 되냐면은 알파들이 되는 거야. 이것들 알파. 그럼 알파들 중에서 최대값이니까 얘는 한 점밖에 없으니까 이때 이게 GT고 이게 GT고 이게 GT가 되는 거죠. GT 계속적으로 연속됩니다. 그러다가 늦게 딱 오죠. 그렇죠. 우리는 경험상 극소 접선일 때가 항상 뭐 불연속이 된다라는 것을 지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 한번 만나고 여기 만나는 건데 이 출제자분은 무슨 값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최대값이라고. 그러니까 만나니 교점 두 개가 알파가 된단 말이야. fx에서 이런 알파 얘를 들자 얘들아. 얘를 만약에 선생님이 1하고 얘를 선생님 100이라 해보자. 예를 들어서 1 넣었을 때도 얘가 되고 100 넣었을 때 된다고. 그 중에서 무슨 값 택하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큰 거 택해래. 그럼 갑자기 여기 직전에 점프한다고. 그렇네. 그러면 이때가 바로 불연속되는 GT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에는 그때가 얼마라고 했으니까는 3이 되는 것이고 알아들었어요? t가 3에서 만이라고 있고 근데 g3이 마침 얼마라고 했으니까는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 되는 거고 그럼 그때의 요 상수함수 값은 c 얼마가 되는 거고 얘들아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유추가 다 되죠. 그 다음에 t가 이제는 올라가 봅시다. 괜찮죠 얘들아? 이렇게 올라왔다가 무한대가 올랐다 생각해보자. 근데 이 ht 그래프는 아시다시피 몇 차 함수인데요 얘들아 2차 함수라고. 2차 함수 위로 보는 2차 함수. 그러면 요 t 값의 변화에 따라서 올라오다가 자 C3이 예를 들어 여기가 3이라 해보자는 거지. 됐어 얘들이 3이라 해보지. 그러면 요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그때에 대한 CT 값이 계속 정의된다고. 꼭지점에서 이렇게 돼서 CT가 정의된 다음에 다음 형태에 올 거니까는 계속 다시 작아지겠지. 만난 교점이 3개 때도 하나 둘 셋 중에 최대값이 여기까지는 계속 작아지겠지. 그러다가 3이 대칭될 때 대칭 축음 이 문제에서는 A라고 되어 있고
그럼 여기서는 요게 a 빼기 3이니까 2a 빼기 3인 시점이 왔겠죠. 그럼 이때에는 또 한 번 더 C3이랑 같은 접선이 그어지는 것이고, 그때 그 다음 살짝 더 내려온 순간에 불연속이 발생 또 한다는 거죠. 그럼 불연속 몇 번 발생하겠습니까? 2번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될 수가 없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무슨 주장해야 되냐면은 얘는 어쨌든 가져야 되잖아요. 따라서 C3일 때가 무슨 값이어야 되니까 얘들아? 최대값이어야 되니까는 바로 대칭축이 3이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A가 3일 때 이렇게 해서 A가 나오게 되겠죠. 아,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A가 3입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A가 3인가 아는 순간 이 3차 함수에서는 2차항의 개수를 알았다. 그치 얘들아? 우리는 여기가 1이라고. 오호호호호. 다시 한 번 더. 우리 수투 문제 중에서 엄청 많이 했던 건데 얘가 1이거든요. 1이 중근이잖아. 그치? 상수함수라. 그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 통과하는 지점을 알고 싶어. 그러면 뭐 써야 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겠죠. 세실근합이 얼마이기 때문에 마3이다. 맞지 얘들아? 그럼 마3은 1이 중근이니까 1이 몇 개 있고 2개 있고 네모 하나 있겠네. 그럼 네모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b를 구하기 위해 또 근과 계수 관계 가자 얘들아. 시작. 이렇게 2개 곱하면 얼마 얘들아? 1. 이렇게 2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2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5가 얼마가 되겠죠?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의 합이니까는 b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되어지고. 그럼 여기 이제 저기 뭐냐 CT도 다 나온다. 그치 얘들아? 자, CT 함수 한번 천천히 말해 볼게요. 마이너스 t 제곱 A가 3이었으니까는 6t B가 마이너스 9였으니까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맞아요. 자, 그럼 C3을 집어넣는 순간에 우리는 이 접선의 값을 극소값을 알 수 있어요. C3이 극소 접선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마이너스 5 맞나요?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4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fx를 지금부터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5에서는 통과하고 1에서는 뭐 했죠 얘들아? 접했던 거 맞아요. 그때 극소값이 얼마였습니까? 4 맞아요? 자, 2대입하는 순간에 7 1 4 다음 얼마예요? 11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1번 문항 한번 풀어봤습니다. 21번 문항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불연속이 한 번만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요거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알겠죠? 요거 복습을 잘 해두실 필요가 있다. 평가원 교수님들이 아마 요 문제는 조금 활용을 더 하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수열 파트인가요? 네, 수열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화식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열 A는 있는데 첫째 항이 얼마나 되겠어요? 1. 세 번째 항은 4. 두 칸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점화식 한번 써봅시다. A2에는 an 플러스 1이라 되어 있고, 다음 A 4n 플러스 3은 A 4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얼마가 되죠 얘들아? 4가 되어진다고. 자, 이때에 결국에는 어떤 항들 중에서 그 값 중에 10이 되는 친구를 좀 구해주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요거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물론 선생님도 처음에 풀 때는 다 나열해서 규칙성 발견해서 풀었습니다. 그건 이제 아마 대다수 학생들이 그렇게 풀었을 것이고, 그 풀이법은 아실 수 있게 알 것 같기 때문에 선생님 그거는 오늘 수업에서 안 하고요. 저는 이 문제 푼 다음입니다. 저도 다이렉트 이렇게 풀진 않았어요. 푼 다음에 바라봤던 게 뭐냐면은 요 시행을 하면은 더하기 1이 되고, 이 시행을 하면은 더하기 4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케이스 1에서는 1을 시작으로 최종 목표가 뭐냐면은 10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더하기 얼마를 하면 되는 거냐면은 9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케이스 총 3개로 나누어지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준비됐으면 시작합니다. 더하기 4라는 시행이 보이시죠 얘들아? 2번 하고 더하기 1이라는 시행이 한 번 있으면, 다시 말하면은 위쪽 점화식 한 번 선택하고
아래쪽 점화식 2번 선택하면은 10으로 도착한다는 거죠. 경우의 수 파트 우리 확률과 통계 선택하신 분들 좀 더 쉬울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면은 위로 한 칸, 짝수가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 뭐 이런 문제 아마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활용한 풀이법입니다. 자, 그러면 요랬을 때는 플러스 4와 플러스 1을 1로 나열하는 것이니까 몇 팩토리얼에다가 3팩토리얼 나누기 몇 팩? 2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따라서 곱하기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더하기 4를 이번에는 한 번 시행을 하고 더하기 1을 5번 시행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 같은 경우는 6팩토리얼에다가 1이 5개가 나열될 거니까 5팩토리얼 되어지는 것이고, 그치 얘들아? 플러스 4를 선택하는 시행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2가 되어가지고 12가지. 마지막으로는 더하기 1만 몇 번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까? 9번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것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케이스 1에서는 25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1에서 시작했을 때 25가지고 이번에는 케이스 2번입니다. 얼마에서 시작해가지고 4에서 시작해서 얼마로 가는 게 목표죠? 10으로 가는 게 목표가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다 같이 플러스 6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더하기 4라는 시행 한 번 하고 더하기 1이라는 시행을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2번 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3팩 나누기 몇 팩 되고 얘들아? 2팩 되어지고 4 한 번 썼으니까 1이 돼서 몇 가지? 3가지 되어지겠죠. 2조 죄송합니다. 2조 4는 두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6이 되어지겠죠. 두 번째는 이번 4 안 쓰면 1만 몇 번 있겠어 얘들아? 1만 6번 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건 한 가지 되겠죠. 한 가지. 합치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7가지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은 몇 가지가 되어진다? 32가지가 되어진다. 이렇게가 정답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문항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